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선 최고의 합자, 퇴계 이황 선생님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있었나요? 오늘은 바로 그 아주 특별한 노래 도산 12곡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작품을 보기 전에 재미있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이황 선생님은 왜 갑자기 가요 프로듀서가 되기로 마음먹고 직접 노래를 만들게 된 걸까요? 바로 여기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황 선생님이 보시기에 당시 유행하던 노래들이 좀 내용이 향락적이거나 진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닫고 또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건전가요를 직접 만들기로 결심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먼저 이황 선생님의 이 건전가요 프로젝트가 뭔지 배경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작품을 1부, 언지와 2부, 언학으로 나눠서 아주 자세히 감상해 볼 거예요. 마지막엔 오늘 배운 내용 잘 이해했는지 확인도 해보고 이 노래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다들 준비됐죠?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이 위대한 작품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배경 이야기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도산 12곡이라는 제목은 말 그대로 도산서원에서 지은 12수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이 작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전반부 6곡은 언지,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느끼는 자신의 뜻을 노래하고요. 후반부 6곡은 언학, 즉 학문의 즐거움과 자세에 대해 노래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작품의 전반부인 언지부터 함께 감상해 봅시다. 화자가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과연 어떤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구절들이 많아요. 제1수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같지 않나요? 맞아요. 이방원의 하여가가 떠오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세상의 복잡한 일에서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달관의 경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초야후생이라는 말은요, 스스로를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낮추어 부르는 아주 겸손한 표현이고요. 천속고황, 이건 진짜 재밌는 표현인데 자연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생긴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고쳐도 뭐 하겠냐는 거죠. 그만큼 자연 속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제4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문득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어요. 과연 그 대상이 누구일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네, 바로 임금입니다. 골짜기에 핀 만초의 그윽한 향기도 좋고 산에 걸린 흰 구름을 보는 곳도 참 좋은데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도 저 아름다운 한 사람, 즉 임금님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누리게 해준 임금님에 대한 감사와 충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연군지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작품의 후반부, 언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반부에서 노래했던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이 어떻게 학문의 즐거움으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잘 찾아보세요. 제9수는 학문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옛 성현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고 그분들도 나를 볼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닦아놓으신 배움의 길은 내 눈앞에 있지 않느냐. 그 길이 있는데 내가 가지 않고 어찌하겠는가 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구조가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고인을 못 뵈도 여던길 알피 있네? 여던길 알피 있거든 아니냐고 어떨고. 이렇게 앞구절의 끝부분을 다음 구절이 다시 받아서 시작하고 있죠? 꼬리물기처럼요. 이런 표현법을 연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학문의 길이 쭉 이어져 내려온다는 느낌이 훨씬 더 잘 살죠? 그리고 제10수에서는 아주 인간적인 고백이 드러나요. 사실 내가 과거에 벼슬길에 나가서 잠시 학문을 소홀히 했던 적이 있다 하고 반성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 오직 학문에만 전념하겠다 하는 굳은 결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11수입니다.
이 작품 전체의 주제의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 중 하나예요. 화자가 자연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 장면입니다.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이황 선생님은 저 늘 푸른 산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리고 밤낮 없이 흐르는 저 물처럼 멈추지 않는 태도로 우리도 학문에 힘쓰자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연은 그냥 보고 즐기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위대한 스승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도산 12곡의 핵심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핵심 문제 하나 풀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11수에서 청산과 유수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맞았나요? 많은 친구들이 자연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1번, 아름다운 자연 이렇게 고르기 쉬운데요. 특히 이 작품의 후반부, 언학에서는 자연이 학문적인 깨달음을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 오늘 우리는 퇴계 이황 선생님의 삶과 철학이 그대로 녹아있는 노래 도산 12곡을 함께 감상해 봤습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지 벌써 500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이 흘렀어요. 하지만 시대를 뛰어넘어서 변치 않는 가치를 추구했던 한 위대한 학자의 목소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황 선생님에게 청산과 유수가 학문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였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청산과 유수가 있나요? 변치 않는 마음으로 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추구하고 싶은 여러분만의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